아시겠죠? 네, 워낙에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함수가 뭔데? 라는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함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치? 네, 왜냐면 그냥 함수니까 막연히 함수지 뭐 하고 그냥 너한테 되게 익숙한 명칭이긴 한데 정확한 뜻은 모르시죠, 그치? 그래서 얘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두 변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변수라고 할 때 이 변수라는 건 얼핏 알잖아요. 아, x, y 이거,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두 변수, 변화는 이제 수죠. 이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 이랬을 때 얘는 x, y 이런 변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뭡니까? 대응이잖아요, 대응. 그치? 대응이 뭐지 싶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이제 여기서 집합의 개념이 약간 들어오는데요.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두 집합이 있는데 이때 이 집합 안에 원소가 1, 2, 3, 3개 있고요. 여기 원소가 A, B, C 이렇게 3개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 각각의 원소 있죠. 두 집합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요, 한 원소와 다른 원소를 이렇게 짝지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시킨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대응시킨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건 대응인 건 알겠는데 그 함수는 뭔데? 라고 하셨을 때, 자, 이 상태로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이 상태로는 함수가 아니고요. 여기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빠짐없이 하나씩 대응시켜주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씩 다 빠짐없이 한 번씩 대응시켜줬죠. 이 대응관계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구나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집합의 한 원소와 다른 집합의 한 원소를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부르고요. 그 각각의 한 원소에 대해서 빠짐없이 한 번씩 싹 다 대응시켜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전체를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대응시켜줄 때 얘네 둘의 변수잖아요. 그치?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 좀 붙이려고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얘를 우리가 원인 변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결과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멋있는 말로는 얘는 독립 변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종속 변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관계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한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결과가 빠짐없이 발생하면 걔는 함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결과가 하나씩 빠짐없이 발생하면 얘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일단 밑에 밑줄 좀 치겠습니다. 어딨냐면 1페이지에 대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대응이요. 네, 거기에 밑줄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요,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대응. 그리고 이때 한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 빠짐없이 다 대응시켜 줄 때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체를요. 그리고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겁니다. 우리 함수를 펑션 해가지고 f로 떼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 얘는 이 자체는 함수 관계인데 얘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원인 변수가 x고 결과 변수가 y인 이런 함수야 이렇게 적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요,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표기할 때 이렇게 써줍니다. 이때 얘가 원인 변수고 얘가 결과 변수여서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계속 집합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계속 집합 이러니까 조금 짜증나.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름도 붙일 겁니다. 이름을 붙일 건데 그 아래 보시면 어딨냐면 3번 있죠, 맨 아래. 거기 이제 걔 되게 중요합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치역. 이게요, 네가 기존의 함수를 다룰 때는요, 1차 함수, 2차 함수 다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치? 그때는 쌤 함수 다뤘는데 그때도 함수를 한 건 맞는데 왜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그 당시에는 아직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이제 네가 요걸 배웠으니까 앞으로 함수를 다루게 되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건 하나의 명칭 용어가 아니고요. 네가 앞으로 함수를 다룰 때 계속 맞닥뜨릴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이 역, 공역, 치역 이런 말들을 보면요. 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감도 안 오죠. 그치?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자거든요. 오케이? 이때 이 역 있죠. 역이라는 게요. 너네 왜 한자에, 아니, 우리 그 일상 용어 쓰다 보면 영역, 구역,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때 역은요, 이 개념입니다, 영어로. 범위요, 범위. 오케이? 그럼 이 정의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의역, 첫 번째. 정의역이라는 건 함수가 정의되어지는 영역입니다.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을 우리는 정의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로 공역은요. 공역은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함수값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함수값이 존재하는 영역. 그 다음에 치역은요. 이 치는 갑치자 써가지고요. 실제로 함수값들이거든요. 함수값들의 모임입니다. 얘는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함수를 봤을 때 x에서 y로 간답니다. x에서 y로 간다고 했을 때 이렇지 않습니까? 집합 x 이렇게 있고요. 집합 y 이렇게 있는데 이 집합 x에 1, 2, 3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함수는요, x가 얼마일 때만 정의되고 있는 겁니까? 1, 2, 3일 때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치? 1, 2, 3일 때 정의가 되고요. 함수값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대응해 준다고 할게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대응해 줄 때 봐봐요. 이때 함수값들은 봐봐. 1에 대한 함수값은 뭡니까? a죠. 그 다음에 2에 대한 함수값은 뭐입니까? b고요. 3에 대한 함수값은 뭐야? b인 거지. 지금 이런 상태죠. 지금 이랬을 때 함수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얘가 뭐겠습니까? 얘가 공역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함수값들의 모임, 그게 누굽니까? 얘죠.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치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의역 이렇게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얘를, 이 집합을요, 공역, 그 다음에 얘를 치역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역은 반드시 공역에 모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치역이 공역을 넘어서면 얘는 불가능해집니다. 맞지?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래서 그 맨 아래 보시면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좀 적어 주십시오. 한자로 풀어줘 보는 거. 네. 그리고 옆에 그림 얘 좀 그려주세요. 아, 그려놨긴 했네. 네.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머리에 이해가 됐으면 어느 정도 용어들이 들어왔으면요. 그 아래 어드바이스 있죠. 그게 별표 3개고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번에 두 변수, 그러니까 두 집합, x와 y 사이의 대응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얘네로 만들어지는 대응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봐봐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역 1, 2, 3이고요. 공역 ABC였다고 했을 때 얘가 내가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얘도 함수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죠. 근데 얘랑 얘는 다른 함수죠. 그치? 대응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대응의 한 종류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1번 그런 얘기고요. 2번 별표요. 모든 원인 각각에 대해서 결과가 각 단 하나씩만 짝지어지는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봐봐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할까? 오른쪽 거 지울게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정역과 공역에 대해서 대응을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A, B, C. 그다음 공역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응시킨 거. 얘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죠? 그치?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 변수가 빠짐없이 대응되고 있거든요. 그치? 하나씩. 근데 또 이번엔 정역, 공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B, C, 1, 2, 3 주어져 있고. 자, 이래도 얘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죠?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가 하나씩 다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치?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엔 정역 A, B, C 이렇게 있고요. 공역 1, 2, 3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시켰어요. 자, 얘 맞습니까? 함수? 아니죠. 뭐 때문에? 얘가 없잖아요. 얘가 지금 하나의 원인 변수에 대해서 결과 변수가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정의역
공역 이렇게 있었을 때 A, B, C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있었을 때 A가 2로도 가고 1로도 가고 B가 3, C가 3으로 갔답니다.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두 개가 대응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되죠. 그치? 얘는 두 개가 대응돼 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의미하는 일단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아래 보시면요. 어드바이스 위에 그림 1, 2, 3, 4 있죠. 그치? 그래서 1번, 2번은 정확하게 함수의 그림이고요. 1번, 2번의 대응 관계는 정확하게 함수의 그림이고 3번, 4번은 함수의 그림이 아니죠. 그치?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요. 그 어드바이스 첫 번째 별표 아주 많이인데요. 아주 많이. 아니 그럼 쌤 제가 그럼 여태까지 봐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1차 함수랑 2차 함수 다뤘을 때 정역, 공역 그런 말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 나는 대체 함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낸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정역과 공역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요. 그냥 뭐일 거냐면 실수 전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줄. 정역과 공역이 별다르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의되는 영역은 실수 전체의 영역이고요. 공역도 실수 전체인 겁니다. 자, 옆에다 적어요. 별다른 언급 없으면 실수 전체가 정역, 공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실제로 여태까지 함수 다룰 때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범위에서 다뤘었던 거야, 함수를? 실수 전체의 영역에서 다뤄왔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맞죠? 그 다음에 네가 기존에 봤던 함수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말뜻이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셔야 되냐면 이런 거 1차 함수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요 우리가 여기 원인 변수 여기 결과 변수 이랬을 때 여기 원인 변수 하나랑 얘가 함수 f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응되면 얘는 f를 타고 들어가서 원인이 x였을 때 나온 결과야 이 얘기지. 그치? 얘가 함수값이잖아요. 이 함수값이 어떤 규칙에 따라 오게 됐다? 3x 플러스 1, 즉 원인 변수의 3배만큼 하고 1만큼 더해 이 얘기였던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식 자체는 뭐다? 함수의 대응 관계의 규칙성을 보여주는 거죠. 대응 관계의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야 내가 정의역이 1, 2, 3이던데?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얘에 대한 함수값들은 얘는 어디에 대응됐겠습니까? 4. 얘는 어디에 대응됐겠어요? 7. 얘는 10 이렇게 대응되고 있었을 거라고요. 별다른 대응 관계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걸로 내가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치?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함수값 있죠? 함수값.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어드바이스에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요. 정의역의 원소 a에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를 fa. 그때 이 f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밑줄. 함수값. 네. 그 아래 밑줄요.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요. 정역의 하나의 원소는 공역의 하나의 원소, 즉 원인 변수 하나에 대해서 결과 변수 하나씩만 대응이 되죠. 그치? 대응이 되므로 함수값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됩니다. 맞죠? 한 정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뭐 여러 개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나올 텐데요. 옆에다 좀 적어줄래요? 함수의 표현 방식이요.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서 애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는 함수를 다룰 때 철저하게 뭐로만 다루느냐면 식이 딱 주어지고요. 그치? 식. 함수값 식이 주어지던지 아니면 그래프가 주어지던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응관계라는 말을 배우고 나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등장하면서 대응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마치 얘는 또 다른 별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봐봐요. 여기에 1, 2, 3이라는 이런 지금 정의역이 하나 있고요. 정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할까? 2, 4, 6이라고 합시다. 함수 f에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거였던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요. 그러면 대응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야, 얘가 함수가 이렇게 대응되던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도 함수의 표현 방식이죠. 맞지? 얘도 함수의 표현 방식이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rrow function.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요. 그냥 직접적으로 화살표로 그냥 연결해주는 함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살표 함수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대응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표현 방식이죠. 얘도 함수를 표현했던 겁니다. 그치?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봐봐요. 자, 잘 보니까 함수 값들이 정확하게 정의역의 몇 배가 되고 있습니까?
2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쌤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fx, ex잖아요.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버리면 너는 이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였던 거지, 이건. 근데 얘는 어때? 정의역이 1, 2, 3, 공역이 2, 4, 6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는 내가, 야, 정의역이 1, 2, 3이고,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할게. 그냥. 공역은 실수 전체고, 함수 f가 x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이런 함수던데? 근데 fx가 2x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정확하게 얘랑 얘가 똑같은 표현이었던 거죠. 똑같은 함수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치? 근데 표현만 다른 거지. 그래서 얘는 뭐로 표현한 겁니까? 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너한테 더 익숙한 애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그래프죠. 맞습니까? 그래프. 그럼 야, 그래프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쌤 그림이요 이러거든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프의 정확한 정의는요. 함수의 원인 변수와 함수값들로 이루어진 이 순서쌍들의 모임이고요. 모임. 그리고 이것들은 당연히 이 x는 정의역에 속해져 있는 이런 원소였을 겁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시면 봐봐요. 얘가 지금 요거 보니까 요게 1,2, 2,4, 3,6이잖아요. 그치? 그 1,2, 2,4, 3,6을요. 내가 좌표 평면에다 찍어보면요. 여기 1,2, 2,4, 3,6 이렇게 됐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얘를 표현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프로. 근데 쌤 얘는 왜 이거 연결 안 해요? 라고 하시면요. 너 연결할 땐 뭡니까? 실수 전체였던 거지. 정의역이.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정의역이 1, 2, 3이니까 딱 끊어놔야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좌표평면상에서 여기가 독립변수, 즉 x고요. 여기가 종속변수, 즉 y고요. 조금 더 너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여기가 원인변수, 여기가 결과변수 이렇게 표현됐던 겁니다. 좌표평면상에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표현이 되고 그 아래 얘기하는 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줄 칠게요. 함수 f가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 x의 각 원소 x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가 fx에 대한 순서쌍이 있죠. x, fx. 얘네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의 그래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야, 얘는 얘네들의 모임인데 어떤 애들의 모임? 원인 변수와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그치? 순서쌍들의 모임이고 그때 x는 당연히 어디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 정의역에 속해져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아래 밑에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 판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표입니다. 네. 봐봐요. 그럼 우리가 아까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요. 여기에 원인 변수 x와 그 다음 결과 변수 y 이렇게 있고요. 앞으로 정의역, 공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 2, 3 이렇게 있었을 때요. 하나의 원인 변수에 대해서 결과 변수가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죠. 그렇지? 얘처럼 안 쏘는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처럼 이렇게 두 개로 쏘는 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함수가 안 됩니다. 그럼 봐봐요.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진다고요. 이제 봐봐. 이렇게 점의 형태가 아니라 그래프로 주어지는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실수 전체여가지고요. 정의역이. 이런 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야, 얘네들 중에서 하나 더 하자. 이거. 자, 얘네들 중에서 함수인 애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게요. 함수인 애. 함수인 그래프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얘는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몇 개가 대응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씩 대응되고 있죠. 하나씩. 하나의 원인 변수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고 있는데 얘도요. 하나의 원인 변수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고 있죠. 이렇게. 그치? 얘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원인 변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몇 개가 지금 대응되고 있어요? 2개가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얘가 x는 1이었다고 하고요. 얘가 1,-1이고 얘가 1,5였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여기 1이었을 때 여기 지금 y 결과 변수에 5-1인데 얘 이렇게 가고 있던 거죠.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닌 겁니다. 얘 봐봐요. 이거 함수입니까? 아니죠.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한다? 윤혁아 일로 와. 어디가? 네 자리로 와야지. 우리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한다?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 있죠.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어서
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직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수직선. 그래서 수직선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다? 판단하고요. 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2개 이상인 게 생겨버리면 얘는 뭐다? 함수가 아니고요. 만나는 점이 없는 애들 이러면 뭐다? 얘는 함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씩만 만나야 돼요. 그치? 그래서 그 아래 밑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 갔어? 함수의 그래프 판정 있죠? 네, 거기에 밑줄 하나 칠게요. 따라서 세 번째 줄에 좌표평면의 도형이요. y축에 평행한 임의의 직선과 한 점에서만 만나면 이 도형은 함수의 그래프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얘가 만나는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얘는 뭐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겁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제 1번, 2번, 3번 세 문제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와, 엄청 덥네요, 진짜. 네. 자,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시면 이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거 판단 좀 해달랍니다. 그치? 얘가 함수의 그래프인 거 판단할 거면 수직선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씩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얘 함수네요. 근데 얘는 2개여서 안 되고요. 얘도 2개여서 안 되고 얘는 무한계죠, 여기가. 그치? 얘도 여기가 무한계고 얘는 심지어 없죠. 그래서 안 되니까 1번만 함수였을 거고요. 2번을 옆에다 적어둘래요? 얘 지금 공역에 대한 언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역에 대한 언급 없으면 뭐라고요? 실수 전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함수 f가 정역은 주어져 있는데 공역이 없으니까 그냥 공역에 대한 언급 없으니 그냥 실수 전체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실수 전체였고요. 이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조건에 따라서 치역을 좀 점검 좀 해달래요. 그럼 치역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 규칙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함수 fx가 함수값이 이렇게 생겼던데 이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ax.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는요, 어디에 대응되고 있을 거냐면 4 플러스 2에 대응되고 있었을 거고요. 0은요, 0에 대응되고 있었을 거고, 1은 어디에 대응되고 있을 거냐면 1 빼기 a에 대응되고 있었겠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긴 해. 너가 요 세 개가 뭡니까? 함수값들이죠. 이 함수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치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치? 근데 집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복되는 원소 중복 반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치? 그럼 봐봐. 일단 다 다르다고 가정하고 더할 거야. 다 다르다고 가정하고 더해봤더니 5 플러스 a고 얘가 0이라며. 그럼 a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5였던 거지. 그럼 봐봐. 확인해야 돼. 마이너스 5면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는 0이고 6이잖아. 다 달랐지. 중복 없었지. 그래서 맞았던 거야. 그래서 a는 얼마였던 거면 마이너스 5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치역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뭐의 개념이다? 집합의 개념이에요. 함수값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은 반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예제 3번도 보시면요. 예제 3번은 x에서 x로 간답니다.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데 집합 x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 2, 3, 4, 5, 6이고요. 여기도 x에서 x. 얘는 공역이 1, 2, 3, 4, 5, 6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규칙에 따라 가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규칙 따라 가래요. 그치?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랑 대응시켜 달랍니다. 그럼 1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개고요. 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소수니까 2개, 3도 2개, 4는 3개, 제곱수니까요. 5는 소수니까 2개, 6은 4개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오, 깜짝아.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요. 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랬을 때 함수의 치역을 구해주라고 했는데 1, 2, 3, 4 이렇게 적으면 바로 틀려요. 너? 치역이 뭐라고 애초에? 집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합교 쓰시고 1, 2, 3, 4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밑에 좀 적어줄래요?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한 개념을 배우게 되면요. 둘이 같을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습 순서상. 예를 들면 행렬을 배우고 나면요. 두 행렬이 같기 위한 조건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꼴이 같아야 되고 대응하는 성분이 같았어야 됐죠. 그치? 그 다음에 집합이 같으려면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같아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원소들 다 같았어야 됐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은요. 일단 첫 번째가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집합 x가 x가 1 이상 이렇게 쓸게요. 원래 조건지 집합 써줘야 되는데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때 fx가 x에서 x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x제곱.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는요, 정의역을 이렇게 가진대요. 어떤 애는 정의역을 1 이하로 가지는데 얘가 함수가 gx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이 둘은 얼핏 보면 같아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뭐가 다릅니까? 정의역이 다르죠. 정의역이 다르니까 이 둘은 같은 함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실제로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겨서 1 이상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는 이렇게 생겨서 y는 x제곱에 1 이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일단 두 함수가 같으려면 첫 번째 조건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정의역에 대해서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대응관계가 같아야 됩니다. x에 대한 대응값과 g에 대한 대응값이 같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싹 다 만족을 해주면 그때서야 우리는 함수 f와 함수 g가 같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fx가 x고 gx가 x제곱이던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두 함수가 같니? 라고 물어보면 쌤 총 맞았어요? 이래야 되죠. 그치? 웃겨요? 이렇게 되죠. 그치? 얘는 봐봐. 같을 수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근데 너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너는 그냥 은연중 이런 생각하거든요. 정의역이 따로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죠. 그럼 정의역이 안 주어졌으니까 실수 전체니까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치?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정의역이 둘 다 이거던데? 이랬습니다. 정의역이 둘 다 이거던데? 라고 줬어요. 그럼 정의역 일단 둘 다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봐봐. 이 정의역에 속하는 이 원소 0에 대해서 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0. 얘는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그럼 대응관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랑 같으니까 얘는 뭐 했던 거야? 같은 함수였던 거죠.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의역이 1이던데?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1, 얘도 1로 가잖아요. 같죠? 야, 정의역이 0이랑 1이던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는 0일 때 0으로 가고요. 얘는 0일 때 0으로 가고 얘는 1일 때 1, 1일 때 1이잖아요. 그치? 대응관계 다 똑같죠? 근데 봐봐. 야, 이 식이 다른 이 두 개의 함수가 똑같을 때 정의역들을 보니까 이 0, 1이라는 게 사실 이 둘의 뭐랑 똑같습니까? 교점의 x좌표랑 똑같죠. 0, 1이요. 그래서 왜 그랬던 거냐면 너가 지금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대응관계가 똑같은 애들 이렇게. A가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 A가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거 찾아야 되죠. 사실 이 A가 그럼 의미하는 바가 뭐였겠습니까? fx, 너가 기존에 봐왔던 fx는 gx라는 이런 차이 함수의 실근 좌표였죠. 즉 이 A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교점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만약에 얘가 지금 그냥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야. y는 x제곱, 얘도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대응관계가 같으려면 뭐랑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은 x값에 대해서. 그럼 뭘 수밖에 없다? 얘네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정의역이 뭐랑 뭐만 가능? 0이랑 1만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다?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대응관계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의역은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어디 갔어? 이 둘의 교점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점 x좌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밑줄 좀 치워갈게요. 4페이지에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던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서로 같고요. 두 번째,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x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을 때, 그러니까 대응관계가 같을 때 우리는 이 두 함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등호 그대로 이용해서 f랑 g랑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아래 어드바이스 별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함수의 식이 이렇게 서로 달라도 뭐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같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의에 따라서.
네가 기존에 쌤 무조건 다르잖아요는 뭐만 근거였던 거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던 것만 봤던 거고, 정의역에 따라서는 얘네가 같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 정의역은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둘의 교점의 x좌표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다. 교점 x좌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두 함수의 식이 서로 달라도 두 함수는 서로 같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같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 다 됐고요. 근데 얘 2번 하나만 좀 볼까요? 1번 아까 내가 예시로 들었던 거고, 얘 2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정의역이 이거랍니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어졌고요. 다음 공역은 실수 전체래요.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을 각각 똑같이 하고 있는데 fx는 이렇게 생겼대. 절대값 x.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이렇게 생겼대. 야, 이때 이 두 개가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의역이 이거일 때 이 두 개가 같니? 물어봤잖아. 그럼 너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얘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그치? 얘는 0,0에서 꺾이면서 얘가 이렇게 오잖아. 맞아? 그럼 교점좌표 보니까 뭐랑 뭐야? 0, 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네로만 지금 정의역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겠어, 안 맞겠어? 맞을 거 아니야. 왜?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일 때 1이잖아. 이거 적어줄게. f 마이너스 1은 g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f0은 g0이고 0이고, 그 다음에 f1은 g1이고 1이잖아. 다 같이 이거 대응관계가 여기 속해져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당연히 맞지. 근데 매번 이렇게 확인할 게 아니고 결국 뭐다? 이 정의역에 속해져 있는 원소들이 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두 함수는 같을 수 있다?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네가 익히 알고 있던 정의역의 실수 전체였을 때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맞다고. 아시겠죠?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예제 4번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해보십시오. 야, 그만 좀 줘라. 아저씨, 그만 좀 줘라. 조금만 개념적인 거 들어가면 졸려 그러네. 너 앞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공부할 때. 알았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보자는 이야기인데, 함수의 이제 종류라는 게 기준점에 따라서 조금 분류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치? 얘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자 이 얘기냐면요.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자 이 얘기냐면, 얘가 대응관계에 따라서 대응관계의 특이한 부분, 그러니까 얘 뭐라고 해야 되죠? 특이점에 따라서 분류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보게 되는 함수가 1대1 함수인데요. 영어로는 one-to-one 펑션이라고 그런가? 아마 그럴 겁니다. one-to-one. 이렇게 될 텐데, 말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정역 이렇게 있고요. 1, 2, 3. 그 다음에 공역 1, 2, 3, 4 이렇게 있었을 때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나의 결과 변수에 대해서는요, 원인이 하나씩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의 결과 변수에 대해서요, 원인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대응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씩만요. 그래서 얘가 말뜻이 뭐냐면요, 얘가 이런 애들이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1대1 함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즉, 결과 변수에 원인 변수가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개팅 나갔을 때 친구랑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겹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되게 해피한 상황이죠, 그치?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 함수는요, 미리 얘기했지만 얘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제 뒤에 가가지고 역함수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온갖 문제에 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미분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1대1 대응 함수인데, 얘는요, 1대1 함수에다가 조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1대1 함수에다가 플러스, 얘는 조건이 하나 더 까다로운데, 어떤 조건이 붙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자, 볼게요. 얘는 1대1 함수는 맞죠? 근데 1대1 대응 함수는 아닐 겁니다. 왜?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2, 4거든요.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이려면요, 일단 1대1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정의역, 공역 이렇게 있었을 때 정의역과 공역,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이래야 될 겁니다. 1대1 함수 만족했죠? 공역과 치역이 같죠,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였을 겁니다, 얘가. 한번 물어봅시다. 1대1 대응 함수는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때야겠습니까? 같아야겠죠.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치역도 그렇고요. 그치? 다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밑줄 좀 치워 갑시다. 그럼 첫 번째 어딨냐면요.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요. 원인 변수가 다르면 결과 변수가 다를 때, 즉 원인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를 때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이때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 이제 명제에서 멋진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다르면, 들어가는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른 애들, 이거를 보다 1대1 함수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원인이 달랐더니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고요. 1대1 대응 함수는 뭐다? 여기다가 뭐가 추가된다? 이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1대1 대응 함수가 조금 더 까다로운 함수죠. 조금 더 까다롭잖아요. 조건이 하나 더 달라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대1 대응 함수의 영역이 여기면요. 1대1 함수는 조금 더 넓은 범위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죠. 왜? 어디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이면 1대1 함수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건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옆에다가 요거 벤 다이어그램 좀 적어 주시고요. 요거 좀 그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명제야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1대1 대응 함수이면 1대1 함수이다 맞고요.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 함수이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오케이? 명제에서요. 지금 그냥 기호만 알아두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어드바이스 있죠. 별표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1번이 방금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죠? 맨 아래 어드바이스요. 두 번째, 정역과 공역이 각각 유한집합일 때 1대1 함수는요. 봐봐요. 1대1 함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남아도 되잖아요. 근데 치역은 다시 미안해요. 1대1 대응 함수는 어떻습니까?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와 얘가 어때야 된다?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1대1 대응 함수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 얘기였을 겁니다.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요. 그럼 이제 1대1 대응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인데 되게 많이 별표요. 네. 얘가 함수인 건 알겠는데 1대1 대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그래프 한 3, 4개 줄게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뭐 다양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봐봐. 일단 함수인 거 먼저 찾읍시다. 함수 탈락인 애가 있죠. 얘 함수 아닙니다. 얘 원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지는 함수 아닙니다. 그치? 틀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 얘네는 함수죠. 얘네들은 다 왜 수직선이랑 만나는 점들이 하나씩만 있잖아요. 그치? 다 함수입니다. 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요. 봐봐요.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몇 개만 대응돼야 됩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근데 봐봐요. 하나의 결과라는 게 y좌표를 의미하니까 얘 봤을 때 y는 a라는 이 함수값 a에 대해서 원인 변수가 몇 개인 겁니까? 얘? 2개씩 대응되는 원인 변수가요.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얘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얘가 정의역 x1, x2 이렇게 했었고 공역 이렇게 있었고 요 안에 a 있었을 때 얘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나는 직선이랑 뭐 해야 돼? 하나로만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에만 만나야 되는 거야. 교점이 하나야 되는 거야. 이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수평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수평선 판별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1대1 대응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수평선 판별법 이렇게 부르고요. 아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뭐로 판단했습니까? 수직선으로 판단했죠. 그래서 얘는 수직선 판단법, 판별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프 판별하실 때는요. 그치? 봐봐. 얘는 그럼 1대1 함수 아니죠. 얘는 1대1 함수네요. 그렇죠? 얘도 1대1 함수고요. 얘는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얘는요? 아니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랬을 겁니다. 그치? 근데 봐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쌤, 근데 1대1 대응이라면서요. 그럼 1대1 대응이려면 1대1 함수에다가 어떤 조건까지 달라붙어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 조건 달라붙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너 뭐만 확인한 거야, 지금? 1대1 함수인 건지 아닌지만 확인한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근데 거기 아래 밑줄 좀 칠래요? 두 번째 어드바이스 별표. 이것 때문에 애들 질문 엄청 나오는데 공역이 주어지지 않은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이면요. 치역을 공역으로 생각합니다. 별다른 언급 없으면. 오케이? 방금 봐봐. 이런 애들 있죠. 얘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놨고 내가 공역에 대해서 따로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이때는 그냥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 얘가 1대1 함수이기만 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이니까 1대1 대응 함수였겠죠. 그래서 이것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개념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봐봐. 우리가 이런 얘기도 또 할 겁니다. 함수에서요. 연속함수 또는 불연속함수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봐봐요. 연속함수라는 느낌은 뭐냐면요. 내가 함수를 그릴 때 손을 안 떼고 그리는 애들 있죠. 봐봐. 손을 안 떼고 이렇게. 이거 다 연속이죠. 근데 내가 함수를 그릴 때요. 손을 한번 떼요. 이렇게. 이러면 뭡니까? 불연속이죠. 얘. 가다가 끊겼잖아요.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손 한번 떼고 이렇게 가죠. 얘도 뭡니까?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얘가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이제. 야,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싶어요.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싶어. 그럼 봐봐. 1대1 대응이려면 이런 애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다가 봐봐. 연속함수야. 가다가 감소해. 다시 증가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랑 만나는 게 2개 이상이 생겨버리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연속함수이려면 가다가 계속 가야 되죠. 이렇게. 즉 뭐 해야 된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되죠. 이렇게. 즉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요. 걔는 어때야 된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맨 아래에 어드바이스 별표 3개고요. 1대1 대응이 연속이면 그 그래프는 정역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정역 전체에서 감소해야 됩니다. 즉 옆에다 그냥 이렇게 적어줘요. 연속함수가 1대1 대응함수이기 위한 조건. 다시 연속함수가 1대1 대응함수이기 위한 조건은요. 첫 번째 증가함수이거나 두 번째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딱 봐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증가하다 어때 버립니까? 감소해버렸죠. 그치? 이런 애는 내가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됩니다. 얘도요. 감소하다 갑자기 증가해버렸죠. 그치?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지금 얘도 뭐야? 안 되겠죠. 증가 감소 이런 얘기 못 할 테니까. 네, 그런 얘기 됐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 첫 번째 밑줄만 좀 치고 갑시다. 어드바이스 첫 번째 네 번째 줄에 X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아니고요. 한 개일 때만 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이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아래 1번, 2번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1번 함수는 어떻게 판별하냐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수직선 판별법 이렇게도 부르고요. 두 번째 1대1 대응은 어떻게 판별하냐면 수평선 이용해가지고요. 수평선 판별법 이렇게 부릅니다. 껌 씹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뒤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그러면 세 번째 종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상수함수, 항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말뜻 자체에 이야기가
다 녹아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참 고마운 함수들인데, 봐봐요. 상수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상수라는 게 요게 이제 변수랑 대비되는 개념 아닙니까? 안 변하는 수죠. 그치? 그래서 얘는 계속 똑같은 수고요. 그럼 말뜻이 뭐냐면 얘는 상수 함수가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 함수인 겁니다. 이렇게. 즉 원인이 뭐든지 간에 함수값이 뭐로 고정된 겁니까? 특정한 한 값으로 고정된 함수를 우리는 상수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됐을 때 C 이렇게 있으면요. 정의역이 1, 2, 3, 4야. 그럼 원인이 뭐든지 간에 그냥 계속 뭐다 함수값은 얘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런 애들 이거 많이 봤잖아요. 상수함수 y는 3 이런 애들 있죠. 자, 얘는요.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을 때 이렇게 생겼죠. 얘는 말뜻이 뭡니까? 정의역이 뭐든지 간에 원인이 뭐든지 간에 죄다 뭡니까? 함수값이 3인 거죠. 이런 애를 우리는 그래서 상수함수다 이렇게 불렀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등함수인데 이 항등함수도 말뜻에 그냥 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봐봐요. 이거 항등이잖아요. 그치? 항등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같은데? 라고 했을 때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같은 애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원인 변수가 1, 2, 3이었을 때 결과 변수가 대응되어지는 게 뭐일 거다? 1, 2, 3 이런 애들.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같은 이런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였을 때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결과 변수,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와 같은 애들. 실수 전체였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좀 치워 갑시다. 어딨냐면 세 번째 상수함수. 함수의 모든 원소가 x의 모든 원소가 y의 오직 하나의 원소 c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부르고요. 항등함수는 뭐다? 옆에다 좀 적어줄래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같은 함수, 그래서 항등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같은 함수 해서 항등함수다 이렇게 자, 예제 6번 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얘네들 중에 불연속 함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연속 함수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단절되어 있는 형태이거나 가다가 이렇게 빵꾸난 애들, 이런 애들이잖아요. 함수값이 없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 불연속은 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연속함수니까요. 연속함수가 지금 1대1 대응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죠. 그치? 근데 봐봐요. 얘 지금 보면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얘는 탈락. 얘는 애초에 함수도 아니고요. 얘는 요 구간이 뭡니까? 증가 감소가 아니죠. 그치? 안 되고요. 얘도요. 탈락이죠. 얘가 뭡니까? 증가하잖아요. 계속. 얘죠. 얘. 그래서 5번이 1대1 대응이었겠죠. 그치? 물론 이제 너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선생님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배웠으니까 연속함수니까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치? 자, 7번도 마찬가지. 7번도 보시면 얘가 지금 봐봐요. 공역이 따로 언급이 있죠. 공역이 따로 언급이 있죠. 그럼 공역이 따로 언급이 있을 땐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까지 체크해줘야 됩니다. 1대1 대응일 때는. 이게 따로 언급이 없을 때나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가정하고 가는 거야. 얘 언급이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럼 봐봐요 지금. 그리고 집합 x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한계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수직선처럼 표현합니다. x는 마이너스 1, x는 1. 요 구간이 뭐야? 함수가 놀 수 있는 구간이죠. 정의되는 영역이요. 그치? 그럼 공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y는 0, y는 3, 4, 2.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이렇게 생겼죠. 지금 생긴 게. 그 함수값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거 아니죠. 이렇게 사이. 그쵸? 자, 그리고 나서요. 얘가 지금 보니까 x에서 y로 가는데 얘가 1대1 대응이고 싶습니다. 근데 a가 음수래요. 그럼 얘는 뭐야? 우하향하는 이런 직선이죠. 그치? 근데 봐봐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향했습니다. 그럼 얘는 치역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러면은 치역에서 요 구간은 제외잖아요. 그치?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즉 얘가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얘는 어디서부터? 끝에서부터 끝으로 이렇게 와줘야 뭐가 되겠습니까? 치역과 공역이 똑같겠네요. 맞습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얘는 마이너스 1,3이고 얘가 1,0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x 마이너스 1 플러스 0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이어서 a랑 b 곱한 게 얼마였던 겁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였던 거죠. 그치? 네, 좋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8번, 9번, 10번 다 할 거고요. 해보세요. 쉬워요.
자, 예제 8번 봅시다. 예제 8번 보니까 얘가 1대1 대응이고 싶답니다. 그런데 얘가요, 구간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자, 그리고 체크해야 될 거,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럼 뭐, 유한계가 아니고 그냥 쭉 이어도 되죠. x가 0 이상이면요, 얘는 뭘 지나냐면 0,1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2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얘는. 얘는 0,1을 지나는 건 맞죠. 0,1을 지나는데요, x가 0 미만일 때, 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의 값에 따라서요,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치? 1번, 2번이요. 그럼 1번일 때 볼게요. 자, 1번일 땐 얘가 어떻게 생겼던 겁니까? 이렇게 생겼던 거죠. 이 함수가. 얘는 연속함수이긴 한데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1대1 대응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네요.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어때야 될 거다?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증가함수여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증가함수이려면 A는 어때야 되겠다? 0보다 커야겠네요. 그래야지 증가니까요. 그치? 0인 거는요, 쌤 이러면요, 봐봐요. 0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되죠. 요 구간이 증가, 감소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지만 얘가 1대1 대응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예제 9번 보시면요. 집합 x가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 함수 fx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때 함수 fx가 항등함수이기 위한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봐봐요. 두 함수가 같아야 된대요. 그럼 이 얘기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6x고요. 항등함수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역이 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둘의 교점 x좌표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 둘의 교점 x좌표가 뭐랑 뭔데? 0이랑 7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정의역은 0이랑 7로 이루어진 집합이지. 그치? 집합일 수 있죠. 그럼 0이랑 7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데? 3개죠. 얘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하고 안 하고 2의 제곱계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빼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집합 x는 다 나열해보면 이렇게 생길 수 있겠네요. 0, 7, 0, 7 이거였던 거잖아. 그치? 이 4개에서 하나 빠진 건 뭐가 빠졌던 거야? 공집합인 거 빠졌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였다고요. 그 다음에 예제 10번은 눈으로 합시다. 상수함수래요. 10개를 더했는데 30이래요. 그러면 얘는 원인 변수와 관계없이 그 함수값들이 죄다 뭐 하나로 똑같을 거잖아요. 그치? 근데 똑같은 걸 10개 더했더니 30이래. 그건 똑같은 값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3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똑같은 값을 20개 더하면 얼마였겠습니까? 60이었겠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뒤로 와서 이제 연습 1번, 2번, 3번 세 문제 해볼 겁니다. 해보십시오. 연습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연습 1번 보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고요. 공역은 0 이상 2 이하입니다. 그치?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요. 기억을 보니까요. 얘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였을 거고요. 그 다음 1일 때 최소여가지고 함수값이 0이죠. 그치? 얘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0 이상 2 이하잖아요. 그럼 치역이 여기 안에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잘 들어오고요. 얘가 요 사이에서 수직선 판별법 썼을 때 하나씩만 만나잖아요. 그치? 함수 맞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니은 보시면요. 얘가 gx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얘가 0에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0,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최대값이 0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을 치역으로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봐봐. 얘 공역이 어떻게 됩니까? 0 이상 2 이하죠. 근데 치역이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와?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치역은 반드시 뭐에 속해야 된다고요? 공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치? 근데 얘는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x에서 y로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절대값 x 플러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꺾이고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이 정도 바로 알죠? 이렇게 생겼고 이때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1일 때 얘가 여기네요. 이렇게. 얘가 1,2고요. 그럼 얘는 0부터 2잖아요. 치역이. 그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잘 들어오네요. 네, 맞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었겠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2번 보니까요.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뭐이기 위한 거였죠? 함수이기 위한 겁니까? 함수네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봐봐요. 얘가 fx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가 지금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인데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여기가 지금 꼭지물 좌표가 1입니다. x좌표가. 그 다음에 얘가 a-1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0부터 3이니까 0이면 왼쪽으로 한 칸, 3이면 오른쪽으로 두 칸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 놈의 치역의 최소값은 a-1이고요. 최대값은 3이었을 때 얼마입니까? 대입하면
6 플러스 a네요. 아니지, 3 플러스 a네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요. 얘의 치역의 최소값은 a-1이고요. 최대값은 얼마였던 겁니까? 3 플러스 a잖아요. 그래서 얘의 치역이 지금 a-1, 3 플러스 a인데 얘가 어디에 들어와야 됩니까? 요 안에 이쁘게 잘 들어와 있어야 되죠. 공역 안에. 그래야지 얘는 함수잖아요. 치역이 공역에 속해 있어야 되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려고요. 수직선 그립시다. 얘가 여기가 a-1, 3 플러스 a고요. 이렇게 얘가 치역이 존재하는 범위고 1 이상 13 이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걸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치? 그리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요거 만족하는 a의 개수 몇 개? 9개였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3번도 보겠습니다. 정역이 자연수래요. 자연수인데 가조건 보니까요. 봐봐. 얘 들어가는 원인 변수가 소수면요. 내뱉는 결과 변수보다 소수 그 자체랍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F2입니다. F2는 얼마야? 2지. F3은 3이잖아요. 야, 근데 F4는 소수입니까, 이거? 아니죠. 그럼 얘 뭐야? 이거 어떻게 찾으라는 이야기야 싶잖아요. 그치? 근데 나조건을 보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이걸 이렇게 쪼개서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면 F4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얘가 2 곱하기 2잖아요. 4라는 게. 2 곱하기 2면은 F2 더하기 F2로 쪼갤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지, 이렇게. 만약에 또 소수가 아닌 F6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F2 더하기 F3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거 2 더하기 3에서 5 이거지. 맞아? 그럼 내가 이 6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소인수 분해해서 이렇게 쪼개갖고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얘처럼. 그럼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F100인데 이 100이라는 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럼 얘는 이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쪼갤 수 있을 거냐면 F2의 제곱 더하기 F5의 제곱이고 다시 F2의 제곱은 F2 2개 F5의 제곱은 F5 2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함수값을 알 수 있잖아요. 5, 5, 2, 2잖아. 그치? 다 더해주면 얼마? 14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뒤로 와가지고 이제 4번, 5번, 6번 할 겁니다. 안 어렵습니다. 해보십시오. 4번, 5번, 6번.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니까 정역이 1, 2, 3, 4, 5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0, 2, 4, 6, 8이랍니다. 이랬을 때 함수 fx를 어떻게 대응관계를 짝을 지어줄 거냐면 이 규칙에 따라서 가달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인 변수의 제곱에다가 2배 한 거에 1의 자릿수에 대응시켜 달래요. 그럼 1 대입했을 때 f1은요. 2의 1의 자리니까 이거죠. 그렇지? 2는요. 8의 1의 자리니까 8이고요. 3은 18의 1의 자리니까 8이었을 거고요. 4는 32의 1의 자리니까 2였을 거고 5는 0이죠. 50의 1의 자리니까요. 그치?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었을 거고 이 함수인 상태였던 거네요. 지금. 이랬는데 야 함수값이 2일 때 원인 변수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2일 때 지금 뭐랑 뭡니까? 1이랑 4잖아요. 그치? 얘는 1 또는 4입니다. 요 A가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원인 변수가 8일 때 다시 미안해요. 함수값이 8일 때 원인 변수 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2 또는 3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더한 최대값이 얼마게라고 물어봤으니까 4 더하기 3이어서 얼마? 7이었던 거지. 그치?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제 5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이진 않죠. 들어가는 형태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치? 근데 어쨌든 난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의 값이 궁금하잖아요. 얘가 2이려면요. x가 얼마면 됩니까? 3이면 되면요. 3. 미안해요. 9면 되네요. 9. 그치? 얘가 지금 9면 되니까 요거 F2는 X에다 9 대입했을 때 오른쪽에 얼마였던 겁니까? 17이었던 거지. 그치?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F2가 17이었구나. 이 얘기고요. 예제 6번 보면요. fx에 대한 식은 주어졌는데 gx에 대한 식은 안 주어졌습니다. 얘 자체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fx를 이용해서 우회적으로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g1이래요. 그럼 x에다 1 대입했을 때 얘는 뭐랑 똑같냐면 f3이랑 똑같고요. g-1이면 x에다 0 대입했을 때 뭐랑 똑같냐면 f2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너한테 야 이거 구해봤자 시가 이거지. 그치? 그럼 f3이면요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얼마입니까? 3이고요. 2 대입했을 때 이거 얼마였던 겁니까? 2잖아요. 그치? 그래서 얼마였던 거야? 5죠.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뒤로 와서요. 이제 7번, 8번, 9번 갈 겁니다. 해보십시오. 이제 8번, 9번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해보세요. 자, 7번부터 봅시다. 정의역이 1, 2, 3, 4, 9, 0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역은 뭐 실수 전체라고 주셨으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F1은 A랍니다. 그럼 F1은 A면 이렇게 왔겠죠. 그리고 F2는 뭔가 하고 봤더니 함수 fx에 대한 식은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았고요. 이런 관계식을 주셨습니다. 그치? 그럼 F2는 뭐였을 거냐면 F2는요 3에다가 F1 2배에서 빼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였겠어요? 3 빼기 2a였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3도 뭐였을 거냐면 3에다가 정거 2배에서 빼 이거잖아. 그치? 얘 2배에서 빼면 4a-3이네요. 그 다음에 4는요 3에다가 이거 2배에서 빼 이거지. 그치? 그거 얼마였겠습니까? 9-8a잖아요. 그치? 그 얘네들이 다 함수값들인데 이걸 다 더해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6a에다가 아니지 마이너스 5a네요. 마이너스 5a에다가 플러스 9인데 이게 마이너스 21이네요. 그치? 그럼 a는 얼마였던 거야? 6인데 확인할 게 있어요. 얘가 6, 그 다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어쩌고 아니니까 다 다르죠. 그치? 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a는 6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연습 8번 볼게요. 한번 물어봅시다. 봐봐요. 정의역이요 a는 당연히 마이너스 2랑 1일 수는 없겠죠. 중복된 건 쓰지 않으니까요. 집합에서. 근데 정의역은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야. 그치? 그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3개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였다는 건 대체 너한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겹치는 거. 그치. 겹치는 게 하나는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이런 상태여야지만 지금 뭐야? 치역이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문제 상태를 보니 이 f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니까. 함수값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근데 줬는데 얘 2차 함수잖아요. 너한테 익숙한 2차 함수죠. 쌤, 얘 b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b가 0이면 얘는 뭐가 돼요? 상수함수가 되죠. 3. 그럼 치역을 이런 거로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즉 b는 뭐였다? 0이 아니었습니다. 그치? 그럼 첫 번째로요. 그럼 b가 0보다 큽니다. b가 0보다 컸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실수 전체였다고 했으면 그럼 얘가 x가 이게 얼마냐면 1이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그럼 1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치역 중에 뭐가 얘의 꼭지점의 y좌표였겠습니까? 마이너스 5였겠네요. 그치?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5였을 거고 y는 4라는 이런 함수값들에 대해서 대응되는 원인 변수 2개가 겹치는 애들이었겠죠. 이렇게. 그럼 얘네가 누구였겠어요? 마이너스 2랑 a였겠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4. 얘는 a일 때 4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얘는 1일 때는 마이너스 5고요. 그치?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애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5니까 F1이라는 걸 대입을 해보니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고 이게 마이너스 5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가 4인데 이거 그냥 바로 해버리자. 봐봐. 얘가 지금 요 대칭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거 2개 평균 낸 게 1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A는 얼마였겠어요? 4여야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 4 대입해. 이거 4,4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F4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8B 플러스 3이고요. 이게 4여야 되네요. 그치? 이렇게 연립해 보시면 B가 얼마냐면 1인데 1 대입했을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건 뭐야? 식이 모순이었다는 이야기지, 이거. 이거 만족하는 애는 없었습니다. 그치? 1 대입하면 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아니고, 그럼 B가 뭐였겠다? 음수였구나,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럼 B가 음수면 이렇게 위로 블록했을 거고요. 이거 대칭축 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 치역이 지금 더 큰 놈이 4니까 여기가 1,4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Y는 마이너스 5라는 이런 함수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원인 변수가 뭐랑 뭐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2랑 A였을 텐데 얘가 대칭축 X는 1인 이런 상황이니까 얘랑 같아가지고 얘가 얼마였을 거다? 4였을 거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치?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고 여기가 4, 마이너스 5였던 거잖아. 맞아. 자,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것도 찾아볼게. 그럼 F1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고 얘가 4여야 되고 F4는 8b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5여야 되는데 얘에서 얘 빼면 b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다 만족하죠, 그치? b가 마이너스 1이었고 a는 얼마였다? 4였다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a는 4였던 거 구했고요.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a 플러스 b 값이니까 얼마? 3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9번, 10번 해보십시오. 자, 볼게요. 9번 봅시다. 얘가 지금 x에서 x로 갑니다. 그럼 정역이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가서 8까지고요. 그 다음에 공역도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8까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죠, 그치? 이랬을 때요, 지금 이 조건들 만족하는 애들 한번 보니까 가의 치역, 가를 보니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개래요. 그럼 봐봐요. 정역은 몇 개? 8개. 치역은 몇 개? 7개. 하나는 겹쳤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하나는 대응을 2번 맞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오케이. 그런 상태고, 나 조건을 보니까요, 그런 애들을 대응 2번 맞는 애들을 내가 다 고려해가지고 함수값들을 그냥 싹 다 더하래요. 주의해야 될 거였어요. 이거 치역의 원수의 합이 아니고요. 그냥 함수값들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야. 중복 허용해서. 중복 허용해서 합이 얼마라고요? 42여야 된대요.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니까 치역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얼마랍니까? 6이래요. 6. 그럼 봐봐요. 너 얘가 지금 치역이 될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치? 얘네들 중에서요. 최대 최소의 차가 6이려면요. 이렇던지 치역이 아니면 이렇던지 이게 2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봐봐요. 얘가 1번인 경우라고 볼게요. 1번. 자, 1번인 경우는요. 1부터 7이고요.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나 조건에서요. 1부터 7까지는 다 잘 들어왔겠죠. 한 번씩. 맞아요. 겹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겹치는 거 n이라고 할게. 그럼 이거 한 번 다 더해준 게 이게 얼마를 만족을 해야 돼? 42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얘가 지금 평균이 4고 7개니까 28 더하기 n이죠. 그치? 그러니까 40인데 이때 그럼 n은 얼마여야 돼? 14였다는 이야기인데 돼? 안 돼? 14 없잖아, 이런 거. 안 되지. 그러면 이거 1번이 아니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 그럼 2번인가 하고 봤더니 자, 2번 케이스였을 때 저 나 조건을 보니까 2, 3 해가지고 8까지 한 번씩 다 하나씩 들어왔겠지. 그리고 겹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걔 n이라고 놓고 걔가 한 번 더 추가돼서 이 합이 얼마를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42를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2부터 8이면 얘가 평균이 5고 7개 있으니까 35. 다음 플러스 n이니까 이거 42지. n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7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겹치는 놈이 뭐였다? 7이었구나. 대응 2번 받는 놈이 7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지금 너한테 물어본 게 뭐야? 대응 2번 받는 놈이지. 지금 함수값 똑같은 애. 걔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는 7이었던 거죠. 7.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함수 문제가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이제 뒤로 가면 결국에는 다 해석 문제거든요. 해석. 단순히 개념 배웠다고 해가지고 공식 집어넣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고요. 해석 문제입니다. 네가 배웠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해석 문제들이고 더 중요하게는 경우의 수랑 연관이 많이 될 겁니다. 뒤에 가보시면 곧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번 해보십시오. 네. 마지막 그거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또 10번 보시면요. 두 함수가 똑같아야 된답니다. 두 함수가 똑같으려면 정역과 공역은 같아야 됩니다. 그치? 근데 정역과 공역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으니까 얘도 그렇고 싹 다 뭐였을 겁니까? 지금? 같았을 겁니다. 공역은 실수 전체였을 겁니다. 근데 정역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역은 일단 공집합이 아니래요. 너한테 지금 물어보기를 야, 얘랑 얘 두 개가 같기 위한 정역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거지.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정역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내가 두 함수가 같을 때 정역이 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된다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되지. 왜 그런 거냐면 정역에 속해져 있는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걸 만족을 해야 되잖아. 대응관계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얘기는 A가 뭐였다? 교점에 x좌표였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정역이 둘의 교점 x좌표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이 얘기지, 그치? 내가 교점 좌표 찾을게. x3승 더하기 2는 2x제곱 더하기 x고 아직 너 3차함수 못 그리니까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얘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인수분해가 얘가 이렇게 됐겠네. 맞습니까? 얘는 x-1, x-2,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서 교점 x좌표가 뭐였던 거야? 1, 2,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집합 x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돼? 얘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선택지가 두 가지여서 몇 개? 2의 3승계인데 그 중에서 안 가지고 안 가지는 거 공집합 빼줘야지. 맞아? 그래서 몇 개? 7개였던 거지. 7개. 됐습니까? 네, 좋아요. 쳤다가